안녕하세요. 유랑TV입니다. 오늘은 8월 26일입니다. 지난주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. 또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무역 관세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.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. 마이너스 2.59%가 떨어졌습니다.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현재 해외 증시를 보면 우선 니케이도 마이너스 2.19%가 떨어졌고요. 그 다음에 심천은 많이 안 떨어졌네요. 상해도 마이너스 1.26%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많이 제가 최근 이틀 동안에 이제 주식 산 것들을 봤는데요. 우선 휠라코리아가 좀 간당간당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아무래도 오늘 종가 때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뭐 풀먼이나 백산, 롯데 정보통신은 아직까지 버틸만 하네요. 그리고 오늘 검색된 정보들을 보면은 대창이 있는데요. 이 대창 같은 경우에는 왜 오늘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쏠리는지 이유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거든요. 회사 정보를 보면은 회사 정보를 보면은 원재료도 다르고 제품 같은 것도 다르고 아마 이게 우리나라 기초 소재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근데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은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보유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뭐 주주 현황은 뭐 안전한 편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었죠. 그래서 공매도도 좀 많이 늘었고요. 분기 실적도 그냥 뭐 보통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 차트를 봤는데 차트가 바로 이 매물대에 바로 밑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 매물대를 없애기 위해서 매물대를 떠넘기기 위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무래도 한 1290원부터 매물이 아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뭐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닐까. 지금 오늘 뉴스를 봐서도 뭐 별다른 게 올라갈 만한 이유가 안 적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물대 소화를 하기 위한 수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은 이때 한세실업을 봤는데요. 중간중간에 고려 시멘트도 뜨긴 떴는데요. 이게 보니까 그 시토류 관련된 테마주더라고요. 그 주말에도 아무래도 중국에서 무역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아마 수혜주로 시토류가 다시 부각이 돼가지고 오늘 초반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네요. 근데 이 히토류 같은 테마주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저는 이 테마주 특히나 이 매물대 바로 위에서 못 뚫고 올라가고 있죠. 아무래도 이 매물대의 소화 과정이 아닐까. 만약 뭐 매물대를 뚫으면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
너무나 이 테마주적인 종목이라서 저는 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 한세 시럽 오늘 봤는데 한세 시럽은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차트도 바로 이제 최하단에서 이제 수급이 매물 누군가 지금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기업도 보면은 그 섬유 업체잖아요. 보니까 해외 법인이 되게 많더라고요. 해외 법인이 많고 또 바이어들도 뭐 여러 바이어가 있더라고요. 누구나 다 아는 바이어들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주가 아닐까. 아무래도 이제 이 동남아 쪽에 이제 우리가 또 일본에 비해서 섬유 강국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반사 이익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닐까. 그러니까 외국인 보유 비중도 좋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, 뭐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도 11.3%를 가지고 있고, 뭐 최근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대차장고 비중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오히려 공매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. 분기 이익도 뭐 나쁘진 않아요. 이번 9월 말까지 최대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. 최대 실적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인 거라도 그렇지 지금 계속 이 한대시럽 바닥에서 지금 누군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네요. 그래서 오늘 종가 때 살 예정이고요. 힐라코리아는 너무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좀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우선 손절을 하고 빠져나갈 생각입니다. 아직 시간이 남아서 제가 이제 썰을 하나 풀려고요. 제가 이제 중소기업, 지금은 중견기업이죠. 중견기업에서 9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 썰을 풀면은 제가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죠. 누구만 알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돈을 번다.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제 경험담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근무했던 이제 그 기업이 의료기기 제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직접 판매하는 기업이었어요. 근데 그 기업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회사 설립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.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앞으로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제 싼 값에 이제 사줄 만한 의사 50명 같이, 그러니까 50명과 같이 설립을 했는데 이 50명한테는 주식을 줬죠. 주식도 배분하면서 그 얻은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이, 지금은 이 회사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어요. 상장을 했는데 처음 시작점이 바로 이렇게 대표이사와 그 의사 50명은 이미 이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제품을 이제 판매할 것이다. 그리고 이 의사분들은 아무래도 환자들에 비해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잘 알 거 아니에요.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좋다 생각하면은 투자를 했겠죠.
그래서 이 대표이사 아니 의사 50명부터 이제 주식을 갖기 시작했죠. 이제 그러다가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안정화되니까 이제 상장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상장 준비를 했는데 그때 어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어요. 이 38닷컴이라고. 이 38닷컴에서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인데 뭐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도 아직까지 이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의 운영 체제가 우선 사이트에 뭐 사겠다, 해당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, 매도 글만 올리고,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중고나라 같이 그냥 매수하겠다, 매도하겠다 이 글을 올리고 이제 서로 서로 이제 사고 파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사기도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를 아직까지 추천을 하지 않고 있고요. 뭐 금융거래원인가 거기서 이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좀 HTS처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뭐 추후 뭐 개발을 해서 내놓겠다라고 하긴 했는데,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38닷컴이라든가 비상장 주식 거래를 아직 추천하지는 않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영역은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만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보면 여기 제가 위에 적었다시피 이제 대표이사랑 의사 50분에 관련된 분들 아니면 이 비상장 주식 거래를 이 우선 회사에 대한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잖아요. 그리고 안전장치도 없고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비상장 주식은 선수들의 영역이 아닐까. 주식 고수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 주식 고수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에 접근하는 방법도 나름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대주주라든가 기타 주식 비중이 많은 분들과 연락을 해서 과연 이 회사에 어떤 특허가 있고 제품은 어느 수준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, 아무래도 이 위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주주 약간 초창기 멤버들, 주식을 갖고 있는 초창기 멤버들과 연락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상장하기 전에 이 회사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, 나름대로. 그런 실력이 없이는 이 비상장 주식 거래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위험한 게 이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이게 미지수예요. 미지수예요. 기간은 미지수. 제가 다니던 그 회사가 이 상장할 때 상장하기까지 3년 이상이 걸렸어요. 이게 매번 이제 상장할 때 아무래도 이제 의료기기다 보니까 상장 심사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. 그래서 이 상장하기까지
3년이라는 기간이 걸려가지고 웬만한 주식 고수가 아니면 이 비상장 주식 거래는 저는 웬만해서는 진짜 추천을 안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. 상장을 하면 우선 뭐 주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주관사가 아무래도 이 회사에 가장 먼저 이 회사의 이 내부 정보를 접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주관사만 우선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늦겠죠. 그래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 주식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주식을 할 때 차트의 위치와 이제 수급을 가장 중요시 봐요. 왜냐하면 위에도 적었다시피 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단타 고수분들은 뭐 단타를 나름대로 방법이 노하고 있어서 단타를 하시겠지만 저 같은 아직까지 주식 초보들은 이 차트의 위치와 수급을 진짜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 이제 종가 마무리 시간이네요. 아쉽게도 휠라코리아는 오늘 좀 아쉽게 손절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휠라코리아는 손절을 하고 한세실업은 오늘 매수를 하겠습니다. 이제 장마감 10분 전이네요. 우선 휠라코리아 시장가로 매도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한세실업은 매수를 하겠습니다. 시장가로 100만원을 매수를 하겠습니다. 주 그리고 혹시 또 최근에 퇴직을 했는데 또 이제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이트 하나를 추천드리면 어디냐, 이 지방 공공기관 통합 채용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. 여기가 이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 주소가 http 잡 클린 i.co.kr 이고요. 우선 여기를 이제 치고 들어가면 이런 이제 지방 공공기관 통합 채용 정보 공개 이런 이제 홈페이지가 뜨고요. 여기서 이제 채용 정보를 보시면 이제 뭐 모집 분야, 지역 제한, 그러니까 취업하고 싶은 지역,
그다음에 뭐 우대상, 뭐 일반 뭐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그런 사이트인데,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 지방 공공기관에서 만 이제 올라온 취업 관련된 이제 채용 정보만 올라온다는 거죠.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본 게 이제 그 경비 일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반 뭐 준공공기관에서 이제 모집하는 일하시는 그 경비원 분들 계시잖아요. 근데 거기 채용 공고가 여기서 이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혹시 이제 최근에 퇴직을 하셨는데 좀 괜찮은 취업을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정보 공개 사이트도 나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여기서 뭐 이제 뭐 도시철도공사 그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또 신규 채용 뽑는데 일반직 어떤 일반직일까요? 한번 보면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관련된 곳이군요. 자세한 이제 세부 사항은 여기 이제 첨부 파일이 있어요. 이 첨부 파일을 보시고서 이제 만약에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중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험을 봐요. 대부분 시험을 봐요. 시험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 절대 평가가 아니라 비례 평가다 보니까 상위 그 만약에 한 명을 뽑으면 상위 3명까지 다섯 명인가 3명에서 5명까지 우선 뽑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면접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만약에 한 명 뽑는다면 이제 그게 한 명을 이제 선발하는 식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같이 이제 불경기 때는 이 공공기관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관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시험 공고를 봐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한 명인가 2명 뽑는데 한 180명이 시험을 보러 왔더라고요. 그 정도로 아직까지 이 공공기관에서 사람 뽑는 게 경쟁률도 치열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틈틈이 여기 사이트도 들어오셔가지고 이 채용 자기 본인의 사는 곳에 어떤 취업 정보가 있나 수시로 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시간도 이제 다 됐는데 이제 5분 정도 남았네요. 5분 남고 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 휠라코리아 선절하고 한세 실험만 사면 되는 거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주말에 중국에서 또 추가 보복 관세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랑 포함해서 이제 다 주가가 떨어졌는데요. 뭐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오겠죠.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유랑TV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